제가 기억하는 건 미역국 열심히 먹어라, 씻지 말아라, 뭐 바람 쐬지 말아라. 사료조리를 잘못하셨네. 너무 미역국에 집중하지 마라. 깨끗이 씻어라. 그 다음에 조기보행, 산책. 그때만 해도 움직이지 말고 한 달은 그렇죠. 누워있어라. 완전 개념이 바뀌었죠.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굴까요? 엄마다.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엄마가 바로 엄마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황인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황인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엄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중한 순간은 엄마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100번 또 동감합니다. 네. 사실 처음 엄마가 되는 순간은 참 엄마로서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본인 겪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그 광경을 목도했죠. 근데 이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다 잊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도 한 30-40번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정말 흔히 말하는 극본 없는 드라마. 네. 아주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실 엄마가 되는 순간 많은 여성들이 짐작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또 동시에 설레는 순간이기도 하겠죠. 오히려요? 네. 고마워한 엄마한테 고마워요. 그래요. 많이 우세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구나. 그때 그거를 정말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먼저 전화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화하면서 아무 말 없이면 우세요. 네,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산부인과 의국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감격, 그 감동 함께 하셨는데 그 드라마를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보겠습니다. 네. 또 일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사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 탄생이라는 가장 고귀한 순간을 목도하는 너무나 신성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를 가장 고귀하다 이런 거는 잘 꾸며진 얘기고요. 네. 여러 직업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명감. 이 사명감을 나한테 줬구나.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한 긴박감과 긴장감이 계속 나를 이끄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무엇보다도 나를 계속 채찍질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좀 전화기로 전화가 올까 안 올까 항상 고민하면서 지금 50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 못 빠져나가는. 네. 하지만 근데 또 고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의 아픈 신음소리보다는 저에게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 울음소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산부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또 드라마만 봐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시간 예측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응급 상황도 적지 않으니까요. 옛날에 착각하는 시계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시계를 이게 버리고 싶더라고요. 맨날 이 잠을 못 자니까 요즘 알람이 또 저를 너무 힘들게 하긴 한데 하여튼 이 시간과 당직과 잠과 이 사이에서 항상 줄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한 순간이지만 사실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게 출산 직후, 사실 임신 직후의 몸의 변화에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출산이라는 시기를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 제가 늘 보고 곁에 이걸 관찰을 해도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애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 고통인지는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은 잘 몰라요. 네. 내가 이 태동이 뭔지, 입덧이 뭔지, 출산의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옆에서 힘들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힘들지 하는데 단 정말 많이 아프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분들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알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고통이라는 게 나을 수 있는 고통 아니면 내가 이 고통만 지나면 어느 정도 커다란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엄마는 결국은 고통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집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질환은 사실 완쾌라는 게 물론 우리 가벼운 질환은 완쾌가 있지만 그런 아픈 고통을 겪는 질환들은 완쾌가 사실 없거든. 좀 나아지기 위한 희망만 있을 뿐이지. 근데 출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단하고 결국 엄마를 이길 수 있는 건 아이의 힘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마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0달 가까이 내 몸에서 자라서 3kg, 4kg가 된 아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여성의 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바로 3kg, 4kg씩 실제로 더 됩니다. 예, 아기가 3kg라고 쳐도 양수가 1kg 되겠죠. 그렇죠. 자궁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마치 혈액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갖고 자궁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태반 무게 있죠. 이게 거의 한 8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팽창했던 자궁이 바로 수축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이제 6주에 걸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축이 오는데 애를 낳는데요. 그럼 내가 출산 때까지는 진짜 쌀 요즘에는 이제 1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 20kg짜리 있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남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 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산욕기고 이제 우리가 6주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6주가 지나면 자궁이나 내가 많이 늘어났던 혈액량이나 기타 부종이나 늘어났던 인대 근육들이 원상 복귀되는 시간을 이제 6주라고 봅니다. 6주가 되면은 어느 정도 몸은 그 전으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후조리라는 대한민국이 그냥 흔히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모들을 위한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6주가 사실은 몸도 편하지만은 우리가 이 산후조리라는 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도와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내가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 이게 바로 이제 산후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후조리에 그래도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동에서 이제 대학병원을 제가 이제 수련을 받았는데 그 이태원 쪽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분들은 애를 낳고요. 그냥 딱 그 시원한 콜라 한 잔 딱 마시고 샤워 쫙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크 달라고 그래갖고 스테이크 딱 먹고 그리고 그때 힘을 내시거든요.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저런 분들은 산후조리가 없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의 장단점은 지금 봐서는 그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들은 그들대로 지금 잘 살고 계시니까요. 대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빨리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해요. 내가 늘어났던 근육이나 인대나 모든 것들이 내가 활동하면서 쪼여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회복이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계속 천천히 가면서 가는 거죠. 이게 장단점은 가까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우리나라 쪽이 굉장히 좋고 외국에 있는 이런 산후조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들은 게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들처럼 샤워를 하거나 뭐 시원한 콜라를 마시거나 뭐 샌드위치를 먹거나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저도 뭐 30년 전에 경험한 이야기고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장모님 댁 친정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한 2달 가까이 한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냥 미역국 열심히 먹어라. 그다음에 씻지 말아라. 뭐 바람 쐬지 말아라. 뭐 요 정도는 남편으로서 아주 열심히 도와줬던. 네. 뭐 이제 산후조리를 잘못하셨네. 그때만 해도 근데 그게 문화였잖아요. 네, 문화였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미역국에 집중하지 마라. 네. 깨끗이 씻어라. 그 다음에 조기보행, 산책. 그때만 해도 움직이지 말고 한 달은 누워 있어라. 완전 개념이 바뀌었죠. 벌써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뀐 겁니다. 네. 미역국에 의존하지 말라는 건 영양과 관련이 좀 있거든요. 네. 모든 산후 음식들이 보양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때 미역국도 다양하게 끓여줘서 뭐 소고기 미역국 당연하고 보말 미역국 있고 뭐 잉어 미역국 있고 뭐 온갖 미역국 종류를 다 동원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이. 많이 해주셨네요. 그 나름 장모님께서 애를 쓰셨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영양은 너무 과해요. 영양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은 다음에 6개월 내에 보통 내가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산후조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몸무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몸무게로 못 돌아가니까 나는 아이를 낳는데 옛날에 봤던 옷이 안 맞아요. 네. 안 맞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죠. 예, 그러다가 또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살은 또 안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랑 또 그냥 치킨에 또 맥주 한 잔 나중에 시간 쪼개서 드시고 그리고 둘째를 갖습니다. 이게 아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양학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오히려 칼로리를 딱 계산을 해서 좀 건강하게 드시는 게 저는 산후조리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임신은 그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학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른 혈액순환도 그렇고요. 운동과 식생활은 굉장히 좀 바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건강식으로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야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여성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예비 할머니들이 네. 며느리나 딸에게 당신들의 산후조리 방법을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가물치를 사주고 맞아. 네. 다들 먹어야 돼. 남편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니까. 네, 과하고요. 요즘에 나이가 또 35세 이상 이렇게 고령으로 가다 보니까 당뇨와 혈압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요? 네, 그 자체가. 먹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는 모든 영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 산모님은 아기 낳을 때까지 1kg도 안 쪄도 아이들은 잘 자랄 겁니다. 네. 너무 아이를 생각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좀 섭섭해도 이 얘기는 꼭 드셔야 될 게 당신은 BMI가 이렇고 이러한데 이거는 혈압과 당뇨가 너무 눈에 보여요. 저부터 조심하세요. 제 그런 산모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아기를 낳거든요. 네. 네, 정말로 딱 3kg 쪘어요. 그래요? 지금 요즘에요. 옛날보다도 오히려 혈당이 다 조절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먹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해요. 사실 아이 핑계 대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걸 아이가 단 걸 좋아하네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저희 마누라는 글쎄 저기 안성에 있는 딸기를 사달라고. 지금은 마트 가면 딸기 살 수 있지만 옛날에 없었어요. 안 예, 그래서 제가 그 딸기를 또 사러 갔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먹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드시는 게 저는 더 좋다. 제 아내가 30살 때 이제 저희 집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도 30살이었고. 사실 그때만 해도 노산이다. 큰일 난다. 주변에서 어르신들 걱정 정말 많이 하셨고 병원에서도 30이 넘으면 노산입니다 해서 이러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긴 했어요. 지금 30이면 제일 젊죠. 저는 요즘 그냥 오히려 지금 35세요. 저는 45도 있습니다. 네. 45. 근데 여성의 몸이 참 희한한 게 생리가 47, 50대 끊기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만일에 50대 이후에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여성은요 모성 사망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요? 너는 이 나이 때는 임신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신이 딱 정해주신 겁니다. 이 폐경의 깊은 뜻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경의 시기는 과거 수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기를 낳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는 딱 여기까지 건강하게 아기를 낳고 더 이상 나면 안 된다라는 게 몸으로 딱 시계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정한 가임기라면 그렇죠. 출산도 그 나이에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네. 물론 주의해야 되고 위험 요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훌륭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네. 산모 자체가 노산을 걱정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겠네요. 그래도 노산이 위험합니다. 네. 이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그렇죠. 뜻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산이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일 요즘에 보면은 산모 나이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결혼 일찍 해라, 아이 빨리 가져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잔소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런 얘기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본인은 빨리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요. 다 그런 걸요. 네, 다 내비두세요. 다 그냥 순리 따라 갑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산후조리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네. 식생활이고요. 너무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높은 거는 드시는 건 좀 반대입니다. 단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일정량의 칼로리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남성이 2000, 여성이 1500 칼로리 정도를 평상시에 먹는다고 하면 산후 때는 한 500 칼로리, 그러니까 2000 정도 칼로리로 모유 수유 때는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유가 끝나면 오히려 칼로리를 좀 줄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이 식단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건강식, 더 쉽게 말하면 맛없는 거, 이거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조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기계면 내가 볼트 나사를 조이겠는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뭐냐, 결국은 인대나 근육을 수축시키려면 적절한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심한 체력 달리는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그 아시죠? 국민체조. 네네. 그런 체조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 도움이 돼? 아니,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 이거 국민체조 하나 가지고 몸의 건강을 찾은 사모님이 있거든요. 안 할 뿐이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서서히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봤을 때는 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약이 좀 필요한데 그 보약은 바로 남편입니다. 네. 남편의 서포터 없이는 이 산후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많은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를 여성이 독박을 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남자와 같이, 남성과 두 분이 하시는 그런 또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바로 또 둘째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요즘 젊은 남편들은 저희 세대에 비하면 정말 극진하게 하는데, 또 젊은 아내 입장에서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내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사실 이제 산모들이 가장 취약한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낙상이 많습니다. 네, 그러시니까 크게 다쳐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 오면 늘 얘기하는 게 화장실 청소시키거든요. 물기 닦으세요. 지금부터 닦으면 당신은 평생 사랑받을 겁니다. 진짜로 실천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생활습관을 뭐 여성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흔히 말하는 안 챙기는 것들을 남편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아이들이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면 부족과 같이 오거든요. 수면 부족은 결국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러려고 아기를 낳나? 내가 이러려고 임신을 했나? 너무 후회가 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부터 여성분들은 거쳐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은 남편이 같이 육아를 해준다는 거죠. 아이는 아내가 낳지만 육아는 남편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엄마는 몸이 힘드니까 밤새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잖아요. 잠을 그렇죠. 충분히 자야 하니까. 근데 또 아빠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까 또 거기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남편의 육아휴직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거 뭐 적당히 배분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왜 회사만 다니지? 왜 회식을 하고 오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네네. 회사만 다녀오세요, 빨리. 그리고 이게 최근에 한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후조리원에서 3주 만에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힘들어지는 게, 이게 아기 입장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다가 자신의 집으로 이제 생애 최초로 오는 건데, 일단 자신을 돌보는 인원들이 현격하게 줄어든 거잖아요. 전문 인력이 아닌 엄마 아빠, 그것도 서툰 엄마 아빠가 되다 보니 아이 입장에서도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에서 엄청 힘들죠. 아이는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싸도 울고, 얘는 표현 수단이 우는 건데, 그래도 3주 동안은 극진한 서비스를 받다가 그분들은 왜 우는지 알거든요. 근데 나는 이 초보 엄마 아빠 때는 내가 암만 울어도 이 사람들이 안 해줘.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애들은 그치지 않지. 저도 그런 경험 있었거든요. 아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또 요즘에 아파트 하면 층간 소음에 층간 울음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려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도 나갔다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뭐 초보 엄마 아빠가 겪는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이것부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다음 우유는 어떻게 먹여야 되지? 어떻게 뜨거울까? 이런 우리 초보 엄마들이 하는 실수들. 네, 다 겪는 과정인 거죠. 저는 겪는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요. 그럴 때도 도와주는 게 남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좀 버티시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물어봅니다만 아기 중심으로 갈까요? 산모 중심으로 갈까요? 저는 일단은 이게 시기별로 다른데요. 네. 돌 때는 그래도 아이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돌부터는 산모 중심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초반에 아내를 위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아기 중심으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아내를 위한 거니까. 이제 돌이 되고 아이가 되면 아이를 또 이제 데리고 가면서 아내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네. 초반에는 아이를 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좀 위하시면 둘 다 아내를 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은 아니군요. 현명한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또 예전 습관은 바람 쐬지 말아라, 산모. 네. 그래서 에어컨도 틀지 말아라 하시는 할머니들이 좀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더워도 저는 좋진 않은데요. 사실 우리가 적정한 습도, 온도를 보면 한 22도, 24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선에서 지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건강한 사람도 사실 에어컨 바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게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산후풍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온도 습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덥지 않고 따뜻한 정도, 흔히 말하는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때 걸린 감기는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온도를 급격히 낮추거나 또는 높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보면은 산후풍이라는 그런 진단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산후출혈이나 많은 양의 분만을 하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뇌하수체에 좀 이상이 생겨갖고요. 갑상선에 좀 이상이 생겨요. 그래요? 갑상선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진짜 산후풍처럼 굉장히 손발이 시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갑상선 검사나 호르몬 검사도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할머니들께서 무조건 너 바람 쐬면 안 된다 이런 건 고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좀 더워서 그런데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조기보행 걸으시면요. 일단은 걷는다는 자체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한때 힘들었던 내 심혈관계를 다시 세팅하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산책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밖에 나가도 된다는 그럼요. 개념이죠? 날씨만 좀 좋아지면 좋고요. 온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운 것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의 몸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산모들의 욕망에 의한 과도한 다이어트.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산모들이 욕심이 생길 법한데 이해는 합니다만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빠르면 다시 빠르겠지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서서히 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뺄 살 아닙니까? 초반에 다 빼면 나중에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아이 돌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산모들 보고 돌사진은 그래도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1년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정도. 1년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6개월 안으로 원래 상태대로 돌아와야 되지만 몸무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더 빼려는 건 좀 그렇거든요. 1년 계획 세고 돌 때 좀 이쁜 옷을 입고 아이랑 사진 찍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네. 또 한편 할머니들이 또 이제 모유 수유를 고집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뭐 전적으로 엄마가 선택해야 할 문제긴 하죠. 네, 그렇죠. 네. 모유 수유는 그래도 5, 6개월은 항상 하는 게 좋죠. 뭐 요즘은 보통 그래도 최대한 모유 수유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들 모유 수유하는 애들은 6개월 동안은 앓지는 않아요. 이 6개월 지나면 한번 앓죠. 그만큼 모유 속에 많은 면역 인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또 엄마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들이 아이들이 초반에 도와주니까 일단은 저는 6개월까지는 꼭 드시는 게 좋고 6개월 이후부터는 모유 수유에 또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적절한 이유식이 좀 필요하니까 같이 가야. 네, 아이가 먹는 영양도 중요하지만 이 먹음으로써 이 씹음으로써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6개월부터는 이유식으로 서서히 전환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기 되면요 아이들이 우유를 자니까
아기를 재우려는 수단이 되겠군요. 예, 그러면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딱 한 5개월, 6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설마 요즘 할머니들이 천기저귀를 고집하거나 뭐 이러시진 않으시죠? 예, 그래도 그런 분 꽤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천기저귀가 좋고 우리가 뭐 여성 생리들도 그렇지만은 천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좋긴 한데 예, 뭐가 산모한테 이로울까를 좀 봐야죠. 아이도 좋지만 빨리 하다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산모 중심. 네네. 사실은 이런 손목이나 팔이나 모든 인대들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많이 과도하게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 흔히 말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질환을 달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좀 쉬는 게 좋죠. 과도하게 쓸 것보다. 운동을 해서 쪼여주되 노동을 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또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골병 든다의 네. 문장으로 연결이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에요? 진짜 그 명제 자체는 참인 게 맞죠? 볼트랑 너트를 끼울 때 잘못 끼워서 끝까지 끼우면 이거 그냥 흔히 말하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늘어났던 내 몸을 어떤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노동을 통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노동을 하는 쪽으로 모든 근육과 인대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몸은 틀어지게 되고 병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노동보다는 어쩌한 적절한 운동으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요. 아이를 안거나 아이를 보는 데에도 항상 한쪽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뒤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좀 바꿔가면서 아이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과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지원군 남편분이 오셔갖고 많이 도와주고 결국은 육아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상황 때문에 30년 전에는 없던 산후조리원이 생겼어요. 네. 요게 이제 좀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또 고가인 곳도 많고 또 맘 놓고 편안하자면 정말 편안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 이거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가장 지혜로운 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비싸서. 저도 사실 산후조리원 안 갔고요. 저도 집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또 집과 산후조리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타협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고정된 어떤 음식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잖아요. 이런 음식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음식은 다른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또 이렇게 좀 보내고 싶은데 안 맞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는 집에서 산후조리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미 분들 오셔갖고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육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내가 힘든 쪽으로 마사지나 다른 것들도 좀 받으면서 좀 집안에서 저는 산후조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안 해봐서 저는 산후조리를 안 해봐서 저도 보는 입장이에요. 조리원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천국인지 저는 잘 모르죠. 모르시죠? 모르죠. 저도 모르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뭐 그쪽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산후조리원 비용만큼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모셔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남편분들이 나는 경험해보진 않지만 좋다니까 해야 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한다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러니까요. 상황일 수 그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비싼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부담은 많이 나가고 사실 아기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산후조리를 아기 그쪽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밤에는 봐주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고 하지만 유대감은 또 그냥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4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집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집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산후조리원을 좀 택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기도 이제 출생 이후 최고의 환경을 3주 동안 경험하다가 또 이제 집이라는 평범한 환경으로 옮겼을 때 변화에 대한 충격도 있을 수는 있겠군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그리고 또 집에 적응을 해야 하니까요. 자, 현명한 산후조리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현명한 산후조리는 결국은 내가 산전으로 내 몸과 마음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산후조리의 필수 요건 하나, 결국 남편입니다. 남편 없이는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아이는 안 낳지만 육아만큼은, 산후조리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엄마가 엄마 되는 가장 고귀한 순간은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네, 아빠도 함께 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명한 산후조리를 위한 현명한 조언, 산부인과 전문의 황인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